박사님, 지난번에 근긴장 이상증, 즉 사경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미니 강의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턱관절 장애, 그리고 또 턱관절 정후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교 설명하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러면 이 턱관절이라는 게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턱관절은 우리가 입을 벌리고 닫을 때 움직이는 관절이죠. 그 양쪽 귀 앞쪽 그리고 광대뼈 약간 밑에 위치한 관절인데 이 턱뼈는 한 개지만은 양쪽에 관절이 있는 양측성 관절입니다. 그리고 이 턱관절은 이 아래 턱뼈 그리고 위 턱뼈와 연결된 양쪽 측두굴 사이에 존재하고 이 광대뼈 바로 앞에 위치하면서 그 사이에는 디스크라는 관절 원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턱 근육과 인대에 의해서 지지되며 이 디스크는 이 측두굴과 아래 턱뼈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 어떤 마찰과 자극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은 입을 벌리거나 또는 음식을 저작하거나 말을 할 때 등 또는 침을 삼킬 때 등 다양하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턱관절 장애는 아래 위 턱뼈가 연결되는 턱관절 부위에만 국한된 관절 장애를 말하는 건가요? 보통 사람이 알고 있는 그 의미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턱관절 장애는 대체로 턱관절을 이루고 있는 그 구성 요소인 턱관절 주변의 근육과 인대 또 이 디스크 아래 위 턱뼈에 문제가 생겨서 턱에 소리가 난다든지 또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턱이 아프다든지 등등 이 턱관절 자체의 문제만 갖고 있는 기능 장애를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기에 턱관절의 어떤 균형이 무너져서 즉 턱관절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갈이나 이약물기 습관 등의 부정적인 습관도 얘기하고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또 턱관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증후군에 대해서도 얘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이 턱관절 증후군은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예, 턱관절 증후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급성과 만성적인 턱관절의 어떤 문제가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전신 관련 증후군을 표현하는 용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턱관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 신체에는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턱관절 자체의 문제, 즉 아래 위 턱뼈 그리고 턱관절 디스크 그 사이에 있는 디스크와 이 디스크를 붙들고 있는 안쪽과 바깥쪽에 인대, 근육 등의 연조직의 이상이 발생돼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턱관절 주변에는 어떠한 불편적인 상황을 느끼질 않아요. 그러면서 양측 턱관절에 미세한 불균형이 발생되면은 턱관절 주변에 분포된 뇌신경, 즉 9개 뇌신경이 지배하는 어떤 근육계의 이상이 발생되면서 그와 관련된 어떤 뇌신경계 질환 또는 전신 척추의 관련 질환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 이 두 가지 경우 중에서 특히 턱관절 증후군 하면은 후자로 턱관절은 아프지 않지만 이 불균형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전신 질환을 턱관절 증후군으로 보통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박사님, 이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증후군은 전혀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전혀 다르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턱관절 장애 하면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턱관절의 어떤 구성 요소, 즉 턱관절 자체 문제가 발생돼서 나타나는 여러 유형의 턱관절 증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턱이 소리가 난다든지 또 입을 벌리고 닫을 때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든지 또 턱관절에 통증이 생기거나 또는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턱이 빠지는 등의 증상을 주로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떤 청취자나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네. 턱관절 장애 하면은 그렇게만 주로 알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턱관절 장애는 대부분 그런 경우는 급성적인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턱관절 증후는 턱관절 이제 장애가 만성적으로 진행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특이한 것은 턱이 아프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또는 턱에 뭐 소리가 나거나 등 턱관절 자체 불편 증상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요? 신기하네요. 기껏해 턱에서 입을 벌리고 다닐 때 뭐 지그재기의 움직임이 가볍게 생긴다든지 어떤 경미한 턱에 소리가 좀 난다든지 하는 증상 정도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만성적인 어떤 척추 질환이나 관절 질환 그리고 각종 뇌혈관계 질환이나 또는 뇌신경계 질환 이외에도 여러 가지 난치 질환 등이 설마 내 턱관절에 뭐 불균형과 관련돼 있을까 네. 하고서는 아예 상상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박사님, 그럼 이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예, 턱관절 증후군은 대체로 턱관절의 이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신경계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근골격계 구조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턱관절 이상으로 인해 서서히 진행된 턱관절의 좌우의 미세한 불균형은 그것이 비록 아주 미세한 0.05mm의 불균형일지라도 턱관절 주변에는 12개의 신경 중에 9개 뇌신경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 뇌신경계 이상 또 여기 근육과 인대 등으로 연결된 두개골뼈의 구조적인 문제 또 턱관절과 연결된 상부 경추의 아탈구, 비틀림이죠. 그리고 턱관절과 연결된 그 뇌줄기 또 신경 근육골격계에 다양하고 광범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증상을 턱관절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턱관절 증후군에 해당되는 증상이 어떤 게 있나요? 예, 턱관절 증후군에도 급성 턱관절 장애가 있고 또 만성 턱관절 장애가 있습니다. 네. 이 주로 우선 급성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도 이게 치료가 안 되면 만성으로 변하게 되는데 급성 턱관절 장애의 경우에는 그로 인한 턱관절 증후군에는 주로 턱의 가장 가까운 부분에 통증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또는 턱이 아프다든지 턱 자체가 또는 가까운 귀가 아프다든지 또 턱에 가까운 목 주변에 근육이 뭉쳐서 심한 통증이 생긴다든지 또 어깨 주변에 근육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의 근육 긴장이나 또 치아가 아프다든지 등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 급성적인 턱관절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 만성 턱관절 장애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은 어떤 증상들이 좀 있나요? 예, 만성 턱관절 장애와 관련돼서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에는 좀 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그렇군요. 턱관절과는 전혀 관련되어 보이는 것 같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전신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발표된 논문을 토대로 해서 소개해드리면은 우선 만성적인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게 되면은 이와 동반되어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에도 좀 전에 급성에서 나타나는 경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급성보다는 두통, 편두통도 만성적이면서 굉장히 심한 두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또 전혀 턱관절과 연관되어 보이지 않는 우울증이라든지 우울증이요? 평소에 만성 피로감 그리고 수면장애,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생산성의 어떤 감소가 된다든지 또는 정서적인 어떤 결여로 인해서 정신과적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자존감이 저하가 된다든지 어떤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금단 증상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같이 나타내고 이외에도 더욱
광범위한 전신 질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그럼 우리가 보통 뒷목이 좀 뻣뻣하다, 예. 혹은 뭐 어깨가 좀 무거워요, 뭐 목 어깨가 막 뭉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얘기들도 이 턱관절 증후군에 좀 해당이 되는 부분인가요? 물론입니다. 그렇군요. 좀 전에 이 턱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이 네. 목 어깨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턱관절 증후군에는 턱에 가까운 목 어깨뿐만이 아니라 전에 제가 출연해서 턱이 균형이 깨지면 C2, 두 번째 네. 목뼈를 틀어지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척추가 무너져서 허리 디스크 질환이 생기거나 협착증, 관절 질환, 그리고 등뼈를 틀어지게 해서 소화기의 문제, 또 요추뼈를 틀어지게 해서 생식기의 문제, 또 상부 흉추가 틀어지면은 호흡기, 또 뇌로 가는 통로가 막히면서 뇌 혈관계나 뇌 신경계 질환 등의 대부분의 증상을 살펴보면은 네. 대부분 급성이나 또는 만성 턱관절 장애로 인한 턱관절 증후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 증후군의 목록을 보면은 네. 각 분야별로 대략 200여 가지나 되는 증후군으로 세분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질병 증상이 사실은 턱관절 증후군이 아닌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아직까지 의료인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어떤 만성병, 그리고 난치병, 원인 불명의 희귀병들이 사실은 모두 턱관절의 균형이 무너져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척추 구조의 문제, 신경계 문제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박사님, 요즘 주위에 보면 턱이 아프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입이 좀 잘 안 벌어진다, 예. 또 턱에서 심하게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데 예. 평소에 좀 미리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럼요. 네. 턱관절 장애는 어떤 불편 증상을 못 느끼면서도 네. 전신의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초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현대인의 문제인데요. 그러나 이런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학적인 치료로서는 그 해결책을 확실한 해결책을 아직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편이고, 또 이제부터라도 이제 제 설명을 듣는 시청자나 청취자분께서는 제대로 좀 인지를 해서 턱관절과 관련해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알게 또는 모르게 느끼는 다양한 여러 가지 질병이 네. 만성적인 턱관절 증후군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신이 갖고 있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이미 진행된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돼서 나타나는 턱관절 증후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제 설명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평소에 미리 좀 턱관절 장애를 의심할 만한 증상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자신에게 이미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의심할 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입을 벌리고 닫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난다 하면, 또는 턱이 지그재그로 움직인다면, 가볍게 소리가 나거나 지그재기 움직임이 있어도 네. 이미 턱관절의 불균형이 사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거쳐서 진행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턱 부분이 뻐근하니 통증이 온다든지 한다면은 나도 모르게 잠자면서 이를 악물고 자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게 되고, 네. 그것도 턱관절의 문제가 이미 진행된 경우죠. 그리고 평소에 얼굴의 통증이나 또는 머리가 자주 아프다든지 뒷목이나 어깨 통증 주로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는 내가 턱관절의 문제가 있구나 의심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귀 앞쪽에 이 턱관절 주위가 가만히 있어도 만약에 아픈다든지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한다면 이거는 아주 심하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품을 하거나 입을 크게 벌릴 때 네. 잘 입이 벌어지지 않는다든지 또는 잘 다물어지지 않을 때도 그렇고요. 또 이게 심해지면 턱이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
보통 사람들이 턱 자체 문제로만 네, 파악하고 그렇죠. 있다는 게 문제죠. 이 턱의 문제는 전신의 문제를 유발하는 유일한 우리 신체 관절 중에 하나인데 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만약에 잠자면서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코로 숨을 쉬지 않고 입을 네. 숨을 쉰다든지 하는 것도 이미 턱관절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갖고 있는 각종 희귀 질병이나 어떤 통증성 질병은 사실은 대부분이 자신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원인이 돼서 나타나는 자신의 어떤 신경, 근육, 골격계의 구조적 문제가 턱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박사님이 현대의학이나 현대 치의학에서도 아직 뚜렷하게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법이 없다라는 점이 참 많은 고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런 결과물을 내신 것 같은데요. 턱관절 장애 때문에 전신에 걸쳐서 나오는 턱관절 증후군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턱에는 좀 전에 9개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9개의 그 신경이 미세한 0. 몇 미리의 균형만 깨져도 바로 이 신경이 지배하는 근육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턱 주변에 통증도 유발하지만 목뼈도 틀게 되죠. 근데 턱에 그렇게 섬세한 신경이 분포되어 있어서 그런 우리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사실은 알고 있지를 못해요, 대부분이. 네, 그렇죠. 저는 그래서 30년을 턱관절을 연구하면서 0.0mm의 미세한 턱의 불균형을 잡아줘서 턱의 균형을 조절하면은 목뼈 1, 2, 3번이 바로 즉각 얼라이먼트 되면서 뇌로 가는 통로가 열리고 또 신경계 및 근육 골격계의 구조적인 문제가 치료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것을 방송이나 또는 제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박사님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증후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턱관절 장애랑 턱관절 그 만성 증후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종합해서 설명드린다면은 현재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각종 가벼운 질병이나 또는 만성질환, 난치병은 대부분 목뼈에서 꼬리뼈까지 여러분의 그 척추 구조와 관련된 질병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척추 구조가 정상적이라면은 대부분 극소수 질병을 제외하고는 발생할 수 없는 질병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각종 척추 질환, 여러 가지가 있죠. 척추 디스크라든지 협착증, 척추 분리증, 일자목이나 일자허리 또는 척추의 측만, 척추 후만 등의 대부분 척추 질환이 여러분의 턱관절의 불균형이 이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게 턱관절 증후군의 일종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쪽 턱에는 12개 뇌신경 중에서 9개 뇌신경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턱관절 주변에는 C5라는 신경 섬유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 신경계와 C5가 망가지게 되면은 그냥 단순한 다른 관절처럼 그 부위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뇌줄기의 뇌의 센터로 가는 뇌줄기의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을 발생시키고 또 서서히 만성적인 여러 가지 질병, 고질적인 질병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동안 해결되지 않던 어떤 각종 질병, 통증성 질환이든 구조적인 근골격계 질환이든 뇌신경계 질환이든 이런 것을 갖고 있다면은 턱관절의 불균형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그리고 턱관절을 먼저 치료를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턱의 균형 조절을 통해서 전신 척추와 뇌신경계의 균형 조절을 치료한다면은 그동안 치료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불편 증상이 의외로 쉽게 치료될 수 있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턱관절 장애와 턱관절 증후군이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